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진실이 이렇게 더딘 건가요? 정의가 이렇게 고된 건가요? 너를 부른다. 박노해 시인의 시로 오늘 행복학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지난 3월은 왜 이리 더디가고 답답했던 시간들이었는지, 영문도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죠. 그 와중에 행복학교 백화잔치를 우리 청취자님들과 소박하게 했어요. 아직도 그 감흥이 남아있는 4월 아침입니다. (4월은) 3월보다는 더 분명한 시간이겠죠. 모든 게 선명하게 빛나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 있네요.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몇 개 있는데요. 음악 듣고 조금 더 얘기할까요? 로꼬와 유주가 들려드립니다. 우연히 봄.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로꼬와 유주의 우연히 봄 듣고 왔습니다. 우리 곁에 봄이 훌쩍 왔죠. 모든 게 선명한 봄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여는 말로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생태교육연구소장으로 멋지게 산림교육을 하는 거예요. 생태교육연구소에서 모여 공부하는 걸 함께 배움이라고 하는데, 이 함께 배움이 4월 5일에 시작합니다. 생태교육학과 온배움학 두 강좌를 시작하는데요. 봄은 확실히 시작의 계절이지요. 여러분들은 무얼 시작했을까요? 오늘 코너 내용 살펴볼까요? 직업으로는 국회 사무처를 소개하고요. 다문화 학교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차원 기자님은 또 어떤 소식을 가져올까요? 학교와 영화는 매년 봄이면 언급되는 한국 영화 봄날은 간다를 준비했습니다. 도서는 레이첼 카슨의 센스 오브 원더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첫 코너 들어갈까요? 유미라 선생님이 전하시는 직업의 세계, 세상의 모든 직업, 국회 사무처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지난 겨울은 우리 국민 마음이 부글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알고리즘으로 계속 제공되는 동영상을 보다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해서요. 여러모로 따뜻한 봄이 기다려졌습니다. 항상 뉴스 영상 속 국회 전경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나 여의도 하늘에서 찍힌 국회의사당 건물만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지난 겨울 대한민국 소용돌이의 시작을 접하기 전까지 국회를 이렇게 속속들이 관심 갖고 지켜본 적이 있나 싶네요. 눈에 띄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무가 궁금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근무하시나 하는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국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셨나요? 장관급인 국회 사무처가 있고요. 차관급인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네요. 오늘은요, 그 중에서 국회 사무처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요, 국회 사무처의 총 정원은 3,483명으로 그 구성은 정무직 4명, 별정직 2,221명, 일반직 1,258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무직은 사무총장 1명, 차장 2명, 국회의장 비서실장 1명인데요. 정무직은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인과는 구별되지만 정치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에 TV를 통해서 이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눈여겨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무직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교육감처럼 선거로 취임하는 경우와 국회 사무총장처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입니다. 또 하나 별정직은요,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실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1명과 보좌진 9명이 한 팀으로 여기에서 보좌진의 구성은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가 각 6급, 7급, 8급, 9급 각 1명씩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별정직도 국회의원실에 실무를 하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와 무관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내가 속한 사회를 개선해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충분히 가치롭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개 채용을 통한 일반직 공무원은요, 국회의사당이라는 한 곳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9월에서 12월까지 정기국회 시즌이나 국정감사기간, 아주 이례적이지만 지난 겨울과 같은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사무처 일반직 공무원은 국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부 공무원들과는 다른 특징적인 업무 형태이고 보람도 매우 클 것 같군요.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법안과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 특히 최근에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반도체나 IT 전문가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딥퍼플. 젊은 시절 엄청 빠져들었던 그룹인데요. 여전히 좋네요. 딥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러. 2024년 리마스터 버전인데요. 듣고 왔습니다. 딥퍼플 얘기 안 할 수 없죠? 1968년에 결성된 영국의 락 밴드로 하드락, 프로그레시브 락 장르에서 큰 영향을 미쳤죠. 이 곡은 그들의 대표적인 곡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음악 얘기 너무 하다 보니 정작 유미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국회 사무처 소개는 잊어버릴 뻔했네요.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자, 교육 소식 알아볼까요?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언론상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봄은 왔는데 아직 우리 마음에는 봄이 안 왔어요. 그 와중에도 보니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교육하고 관련된 곳도 몇 개 있죠?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교육감 선거, 재보궐선거가 이제 4월 2일 날,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고 바로 다음 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와중이라서 사실 교육감 선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관심들이 별로 없거든요. 혹시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소식을 좀 전해 주시나요, 오늘? 네, 그래서 오늘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제 방송 나가고 다음 날에 선거가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부산에 아는 지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표 동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기사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네, 교육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20일 날, 그러니까 녹음일 기준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정승윤 운동원 소년보 목사 우파 찍어 하나님 나라 세워야 라는 기사입니다. 용민석 기자가 쓴 기사고요. 교육언론창에. 이 정승윤 후보랑 김석준 후보의 맞대결처럼 지금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보수 정당 후보가 있긴 한데 이분은 약간 아무튼 크게 이제 김석준 대 정승윤 구도인데, 이 정승윤 후보가 이제 보수 성향 후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시다가 김건희 디올백 권익위에 계시다가 이제 보수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산 하면 부산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있죠. 이분이 이제 이 출정식에서 또 예배를 하셨답니다. 예배를 하셔가지고 반국가 세력, 여기 또 나왔네요. 반국가 세력인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느냐 라면서 이 부산의 성도들이 다 4월 2일에 투표장으로 나와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좌파들은 반인륜적이다, 이 보수 단일 후보 정승윤 얘기하는 거겠죠. 정승윤 후보를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했고요. 본인도 이제 선거운동원으로, 정승윤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 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왔고, 교육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뭐 거스른 거다, 이런 비판도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행 교육기본법 6조가 이제 교육은 정치적, 당파적인 것 같은데 약간 오타같죠. 당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그런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해 있는데, 이 대놓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 하니까 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또 받을 만하겠고, 교회 안 마이크 등 교육감 후보 목사 선거법 위반 논란인데요. 역시 소년보 목사가 나오는 기사고, 소년보 목사 이 세계로 교회에 역시 정승윤 후보가 또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이크를 든 게, 또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 61조 3항에서 이제 예비 후보자가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뭐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하거나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조전혁 후보가 22년 선거에서 교회 안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선거운동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 4월 총선에서 신도들 앞에서 또 특정 후보 지지 발언한 목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우리 교육언론창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고, 교회 안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사용한 건 일단 확실하니까 이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 사용 여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본인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 해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방송의 기준으로 다음 날 4월 2일 날 본투표, 사전 투표는 이번 주말에 미리 하고 그래서 본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부산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많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또는 학교 활동을 하면서 언급을 하지 못하는 게 정치 관련 부분과 종교 관련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더더구나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게 좀 그렇네요. 좀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그 제가 아까 파당적, 이게 오타인 것 같다 그랬는데, 파당적이란 말이 있네요, 실제로. 예, 제가 몰랐던 단어였습니다. 예,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예, 네, 바로 또 검색도 하시고. 예, 네, 그러면 뭐 같이 들을 곡은 어떤 것인가요? 예, 오늘 단순하게 골라봤고요. 부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 항이를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конnichiwa, 봉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시그널 동아리 친구들이 준비한 토론회 들어볼까요? 오늘 주제는 친구가 간첩인데 신고 포상금이 5천만 원이라면 무슨 얘기가 오갈까요? 시그널 톡톡쇼.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친구가 간첩인데 신고 포상금이 5천만 원이라면입니다. 이건 제가 먼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년 정도 살아보니까 친구?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돈이 없는데 친구가 있어봤자 친구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의 행복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친구를 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돈을 위해서 친구를 버리는 건가요? 그래도 지난 시간 동안 함께한 추억들이 있을 텐데 친구가 많이 서운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신고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구가 없는데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힘든 시간, 행복한 시간을 그 친구와 함께 보냈을 텐데 그 시간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치만 또 생각해보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것 같기도 해요.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면 저도 그냥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얼마나 그 사람과 깊은 관계인가에 따라 제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 여러 명의 수원외고 학생들의 답변들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신고한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5천만 원은 큰 금액이고 그 친구와 어느 정도 가까운지에 따라서 좀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도 신고한다인데요. 이유는 친구가 간첩이면 저희 나라에서 사는 건 그 친구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간첩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뜯어낸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신고 안 하겠습니다. 친구니까.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일단 간첩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뭐 신고 포상금이 5천만 원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일단 간첩은 잘못된 거니까. 너가 간첩인 거야? 너가 간첩인 거야? 친구가 간첩인 거야. 네, 서로 간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가 간첩인데 신고 포상금이 5천만 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빡빡하면서 우려먹으면 5천만 원보다 더한 가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신고 안 하는 대신 1억을 달라고 하면은 돈을 더 받고 친구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신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똑같은 나이를 가졌다고 해도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간첩이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옆에 계신 친구분이 간첩이라 그러면 신고 똑같이 하실 건가요? 네. 저는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신고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재미있는 답변들이 나왔네요. 간첩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를 신고하고 포상금 5천만 원을 받겠다고 말한 친구들도 많았고, 친구를 위해 신고와 5천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기타 답변으로는 친구와 상의 후 친구가 안전한 상황에 있다는 보장이 생긴다면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반으로 나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답변들도 정말 많은 수원외고 학생들이 답변해 주었어요.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시그널 톡톡쇼, 오늘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보았는데요. 게스트 세 분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 분 모두 어떠셨나요? 오늘의 톡톡 주제로 생각해본 건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학교에서 과제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요즘 들어 많이 지쳤었는데, 시그널 톡톡쇼에서 재미있는 주제들로 상상해보니까 힘든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도 상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서 더욱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꼭 불러주세요. 좋아요. 세 분 모두 좋은 시간을 보내셨더니 다행이네요. 저도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청취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시그널 톡톡쇼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나요?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곳, 내일도 톡톡쇼와 함께해요. 시그널 톡톡 안녕.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토론회 재밌었나요? 학생들은 돈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우정을 선택했나요? 듣고 오신 곡은 리차드 샌더슨 She's a Lady. 처음에 70년대 발매된 곡인데 아주 유명하죠. 리차드 샌더슨은 영국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주로 애정 표현을 주제로 한 곡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 학교와 영화에서는 봄 하면 생각나는 OST 있죠? 김유나 목소리로 담긴 봄날은 간다. 2001년 영화인 봄날은 간다. 함께 보실까요? 학교와 영화. 허진호 감독의 조성우가 음악을 만든 영화. 사운드 엔지니어 상우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젊은 시절 상처한 아버지, 고모 함께 살고 있죠. 어느 겨울 상우는 지방방송국 라디오 PD인 은수를 만납니다. OST 봄날은 간다 메인 테마 보내드립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의 주요 촬영지는 정선 시외버스터미널, 동해시 3번 아파트, 강릉 오죽헌, 삼척 신흥사, 맹방해수욕장, 정선 아우라지 등으로 저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고요. 메인 주제곡 및 엔딩곡 얘기 안 할 수 없죠. 봄날은 간다는 자우림의 보컬, 김유나의 솔로 1집 타이틀곡입니다. 작품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가사와 김유나의 애절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영화가 끝난 이후의 여운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들어야죠. 봄날은 간다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면 먹고 갈래요? 명대사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는 유지태가 열연한 이상우, 라면 먹고 갈래요는 이영애가 역할을 맡은 은수가 한 말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는 이영애의 애드립이라고도 하네요. 마지막 OST는 은수의 허밍으로 시작하는 플라이저 더 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오늘 아침은 레이첼 카슨이 쓴 단어 중 helping이라는 표현에 꽂혔습니다. helping your child to wonder 라고 기고한 글 때문인데요. 옮기니는 이를 거둔다, 돕는다로 번역하면서 부모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레이첼 역시 그래서 이를 언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로저와 함께하는 동안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웃었을 뿐이다. 레이첼 카슨의 센스 오브 원더를 읽고 함께 읽기 단톡방에 올려준 글입니다. 네, 오늘 교육도서관에서는 바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침묵의 봄으로 유명한 레이첼 카슨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우모스 홈 컴패니언이라는 잡지에 당신의 자녀가 자연에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라 라는 제목으로 실은 글을 단행본으로 펴낸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레이첼 카슨은 자연을 설명하거나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자연과 사귀라고 권합니다. 자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그 다음 일이며 자연에 대한 풍부한 정서야말로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지닌 자연에 대한 경의의 감정이 언제까지고 계속되게 해주오. 레이첼 카슨은 경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에게나 어린이를 인도해야 할 어른에게나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감정들이 기름진 땅을 이루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물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죠. 신청곡 들어왔네요. 띄워드리며 행복학교 문을 닫습니다. 카톡으로 신청하신 정현님, 어린 시절 꿈이 여행 가이드였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은 어린 날 어떤 꿈을 꾸고 있었나요? W24의 어린 날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 주 지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년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